2002년부터 2004년까지 네. 운전기사를 했던, 중간에 한 2년 쳤으니까 실질적으로 네. 한 17년 운전. 뭐 운전기사라는 직업이 일단 운전을 하다 보면 내밀한 얘기를 다 듣지 않습니까? 네. 전화 통화를 하든 아니면 뭐 이야기를 하든, 더군다나 거의 이제 개인 또 심부름도 많이 하고, 이 98년 4월 달에 그 달성에서 보궐선거로 박근혜 이제 국의원이 탄생하는 거죠, 그때. 탄생했죠. 그 네. 당시 선거운동을 할 때 서울에서 선거 하루 전날 이제 차로 해서 내려갔는데, 네. 그 할매라고 표현을 했는데 최순실 씨의 어머니죠. 네. 임선희 씨가 얘기하기를 나 해서 우리 네 딸들 해서 각각 5천만 원씩 해서 2억 5천이니까 이거 잘 갖고 내려가야 된다 해서 그걸 큰 한 1m가 넘는 그 밤새 가방에 들어있는 것을 차에 싣고 내려갔고, 그게 막 돈이 거기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하도 네. 무거워서 그 당시 엘리베이터가 그 아마 집이 2층이었던 모양인데 네. 쓰지 않아가지고 3층까지 올라가서 3층에서 가방을 굴려가지고 2층으로 가져갈 정도로 그렇게 아이고, 돈이 얼마나 가득 무거웠으면. 들어있었다. 뭐 그런 이제 증언을 오늘 했습니다. 가방을 굴려갈 때. 그 가방 무게가요. 네. 이렇게 됩니다. 우선 그 가방 자체에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007 가방. 네. 아니 007 가방이 아니고 아닌가요? 1m 넘는 거면은 1m 그냥 이 넘는 왜 가방. 저 네. 우리가 뭐 비행기 탈 때 가지고 다니는 이만한 큰 네, 가방 정도 될 거예요. 수트케이스네요. 네. 그러니까 그 가방 무게도 있는 데다가 그 당시에 5만 원짜리가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10,000원짜리였을 거예요. 10,000원짜리로 2억 5천이면 왜 흔히 얘기하는 사과 박스 있잖아요. 네. 보통 작은 사과 박스에 2억 5천이 안 들어가고 아. 조금 큰 사과 박스. 네. 이렇게 왜 우리 흔히 이제 경북능금이라고 써 있는 게 조금 큰 사과 박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경북능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10,000원짜리를 꽉꽉 채우면요. 꽉꽉 채우면은 딱 2억 5천이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그 무게가 가방 무게를 빼고 요 순수하게 요 무게만 대략 한 20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가방 굉장히- 무게까지 따지면 네. 가방 별걸 다 무게까지 하시네요. 따지면 네. 20 한 3, 4kg 정도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네. 이걸 들고 그 계단을 내려가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위에서 굴려서 3층에서 2층으로 해서 그걸 운반했다는 아주 기억이 생생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네. 임선희 씨의 딸 4명과 합쳐서 5천씩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2억 5천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딸 3명이 밑에 있고, 또 재혼하기 전에, 최태민 씨가 재혼하기 또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거 합쳐가지고 2억 5천을 만들었다는데, 네. 이 말이 왜 신경이 쓰이냐면, 그 당시는요, 일단 엄삭탈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난 치열한 아주 치열한 경쟁을 선거를 하는 펼쳤습니다. 중이었고, 네.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갈 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돈이 아마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준 사람에게는 굉장히 은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어려울 때 힘들 그렇죠. 때 도와줬던 고마운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나온 보면 게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있어서 결정적인 네. 영향을 준 사람, 역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맙다고 할 수밖에 없고, 그 이후로 계속 그런 좋은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이 운전기사의 기억 아주 생생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지금 얘기를 들려드렸지만 그 운전기사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딸 너희 하고 몇가지 해서 한 5천만 원쯤 돼서 돈이 5천만 원인데 2천까지 내가 그돈 많으니까 이제 가방도 꽤 커. 하지만 해가지고 딱히 엄청 딱딱한 할머니는 선거 거의 내일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오늘 가정부 됐고 공식 선거 하는 날이고 이게 하루 전자쯤 되고 그게 98년도도 그렇고 2000년도도 마찬가지야. 할머니랑 같이 둘이서 할머니하고 순실이 탔고 옮기는 거. 누가 옮겼어요? 차에서 떨어가지고. 옮기는 건 내가 갖다 놨지. 2층 너희 집에. 이게 원체 우거니까 아파트가 2층이면 여기 엘리베이터가 안 써요. 돈까지 가는 거는 그 할매가 자는 방이에요. 네. 하나는 박 의원이 자고 하나는 할매가 자는 방에 그쪽이 있어. 박 의원은 돈이 얼마가 나가고 그런 거 몰라. 자, 여기서 할매, 저희가 지금 자막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바로 최순실 씨의 어머니, 그리고 박 의원은 박 대통령이죠. 같은 집에 살면서. 근데 굉장히 기억이 생생해요. 보면은 뭐 2층에 무슨 아파트에 몇 동 몇 호까지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사실 이제 일생을 살면서 네. 어떤 인상적인 기억에 우리 다 마찬가지지만 네. 뭔가 자신의 인생에서 확실히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운전기사로서는 17년 동안 이 최순실 씨 관련해서 운전을 하면서 이때의 장면이 굉장히 이제 기억에 남았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워낙 또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이제 국회의원에 출마할 때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당시에 본다면 98년도 그렇고 2000년도 그렇고 사실상 최순실 패밀리가, 네. 그러니까 최순득 씨, 최순실 씨, 어머니 임선희 씨, 그리고 이제 최순실 씨의 남편인 정윤회 씨 등등이 이 선거를 그야말로 거의 몸으로 다, 그러니까 돈만 저렇게 네. 한 게 아니고
몸으로도 가서 때운 거예요. 임선희 씨 같은 경우는 가정부까지 해서 가정부는 가서 밥을 하고 임선희 씨는 거기 집을 지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운동하고 들어오면 힘들게 네.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뭐 좋은 말 해주고 힘도 내는 막 이런 말 해주고 말벗도 해주고 이런 역할도 한 것이고 정윤회 씨 같은 경우는 직접 선거에서 캠프 속에 들어가서 여러 역할을 또 하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등등을 본다면 이 최순실 일가로서는 그 전에 최태민 씨가 이야기했던 이른바 아시아의 시대가 오고 여성 대통령의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박근혜 그 영예를 지금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해서 도와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나왔던 것처럼 저 선거라는 부분들이 저 최순실 씨 일가로서는 하나의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권력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이제 문이 시작이 된 거니까 네. 온 몸을 다해서 2억 5천 투자해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다면 250억을 긁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실패한 권력 비즈니스로 보입니다. 아니 그것도요. 돈도 이동하는 게 정말 2층까지 그 20km 넘는 거를 옮기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 돈도 보면은요. 지금 서울에서 대구까지 바로 지금 공수를 한 거잖아요. 그것도 시간까지 다 네. 얘기하더라고요. 아침 네. 강남에서 아침 네. 8시 이전에 출발을 해서 네. 또 이 최순득 씨하고 최순실 씨가 워낙 그 성격이 급해가지고 네. 빨리 가라고 그래서 대구까지 자동차를 몰고 3시간 30분 만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가서 이제 그 대구의 달성군에 있는 D 아파트. 그 네. 아파트가 이제 그 박근혜 당시 후보, 그다음에 네. 그 최태민 씨 부인 임선희 씨, 네. 그다음에 최순실 씨 이렇게 셋이 같이 사는 그 아파트거든요. 그 아파트에 그 건너방에다가 이제 그 임선희 씨 방에다가 그 돈을 갖다 놓고 그 이제 또 다른 기억은 사실은 네. 어느 날 갑자기 그 임선희 씨가 야 운전기사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문 잠겼다 이거 문 딸 줄 아나 뭐 이렇게 얘기를 문 딸 줄 했다는 아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네. 사실은 자기가 가보니까 문이 잠겨 있어서 네. 그리고 잘 보니까 그냥 딸 수 있을 것 같아서 착받침 같은 거로 이렇게 해서 땄대요 그 문을. 네. 따고서 문을 열고서 들어가 보니까 그 방을 열어놨다는 거죠. 그 아, 가방을. 네. 그래 보니까 그 안에 현금이 가득하더라. 현금. 이렇게 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 2억 5천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네. 그런 기억들은 이거 그냥 지어낼 수 있는 정도의 기억이 아니다. 정말 이렇게 볼수 상세하고 네. 정말 디테일한 기억들인데 그렇다 보니까 정말 물심양면 그렇죠. 같이 살면서 돈도 지원해주고요. 이렇게 도와도 주고요. 참 여러 가지 기억이 날 텐데 그래서인지 박 대통령 바로 또 이 최태민 씨 부인에 대한 그 임모 씨에 대한 어떤 마음이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정윤회 씨의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잠시 들어보시죠. 그럼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대통령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어요. 국회의원 선거 때도 가셔가지고 그 현지에 가셔가지고 노래는 뭐 부르셨대요, 그러면? 잊어버렸어요. 근데 아주 노래도 아주 굉장히 좋은 노래 그렇게 잘 부르시대요. 최병욱 편집장님,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그 임선희 씨 8순잔치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가 저 보도로 본 기억이 나요. 송악사? 송악사를 네. 불렀다고 그러죠. 네. 거기에서 그렇게 불렀고 사실은 이제 이 운전기사의 증언에 따르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임선희 씨를 부를 때 전화로 네. 이모 저예요 이렇게 저예요.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모라고 부른 거예요 임선희 씨. 네. 그러니까 최태민 목사의 부인을 이모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 운동하는 그 기간 내내 사실은 가끔 바깥에서 아마 전화를 하는 모양이죠. 네. 전화를 하면 최소 1시간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뭐 짧게 짤막짤막하게 용건만 간단히 하거나 아예 그건 뭐- 전화를 안 하거나 그러니까요.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1시간. 이 이모 최소 1시간. 와. 이모랑 전화를 붙잡으면 최소 선거 친구랑도 1시간 통하기 힘든데요. 바쁜 선거운동 네. 기간 동안에 최소 1시간 정도를 이것저것 얘기를 했다 하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 네. 증언 중에 재밌는 게 그렇게 이제 1시간 네. 최소 통화를 했는데 네. 여기서 임선희 씨가 통화를 하고 있고 운전기사가 이제 그 집에서 이것저것 네. 심부름 나오니까 들을 거 아닙니까? 네. 듣는데 자기가 듣기에는 완전히 거짓말만 하더라는 거예요. 거짓말만 하대예. 뭐 이러시는 좀 건가요? 아까 뭐 동네 네. 노인정 갔다 왔는데 전부 다 우리 박 후보 얘기만 하고 잘 될 거라고 하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운전기사가 보기에는 노인정 갔다 온 게 아니고 계속 집에 있었거든요. 아이고. 너무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다 이런 증언을 그러니까 아부 오늘 했는데. 내지만 굉장히 힘주는 발언, 좋게 말하면 힘주는 경로고요. 그렇죠. 선의의 거짓말.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최태민 씨랑 비슷한 거예요. 임선희 씨나 최태민 씨나 네. 거기 이제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일화도 듭니다. 나왔잖아요. 네. 그 선거운동을 하다가 눈에 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티가 들어갔는데
어느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 눈을 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거기 시골이라서 네. 이 안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바쁜 와중에 선거운동 중에도 네. 결국은 아까 그 아파트를 거의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1시간 넘게 걸려서 다시 돌아가서 결국 그 최순실 씨 아니면 임선희 씨가 눈에 티를 빼고 나서 다시 선거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의존성이 강하고 영향력이 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때도 최순실 씨의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는 아마도 98년도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요. 최순실 씨 어마어마한 위세를 보였습니다. 어떤 얘기 했는지 운전기사의 증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2000년도는 어땠어요? 그때도 맨 똑같아. 아니, 맨 내가 싣고 내려갔지. 그게 못 낸다고, 뭐, 제출을 받으려고, 뭐, 그런 것 같아. 제출하고 있어요. 참고로 나한테 뭐 부탁하지 마, 그렇게. 절대 하지 마, 알았어? 그치? 그렇게 제가 하니까 이제, 알았다, 그러면 집수를 못 하는 거야. 2000년 선거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순득 씨, 아우, 돈이 없는데 하니까, 언니, 나한테 이제 부탁하지 마! 이렇게 아주, 저걸 보면 네. 자 지금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이렇게 터져 나오면서 일부에서 최순득 씨가 더 실세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저거 보면 그게 순실 씨가 전혀 아니라는 게 네. 느낌이 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그때 제가 그 누차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접으로 있던 사람은 최순실 씨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 최순실 씨 일가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부탁할 일이 있으면 직접 하기는 어렵고 전부 다 최순실 씨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998년에는 보궐선거고 이제 2000년에 그 총선이 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2년 뒤에. 근데 잘 아시다시피 98년에 IMF가 있었어요. 현금이 네. 얼마나 귀했던 때입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최순득 씨가 이제 또 돈을 걷어서 내자 그러니까 최순득 씨가 나 현금이 없는데 대출 받아야 될 텐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니까 최순득 씨가 그럼 언니 다음부터 나한테 부탁하지 마.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득 씨가 뜨거라 싶어서 이게 아니네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 냈다. 지금 그 얘기를 운전기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사람, 네. 가장 진짜 실세 이건 최순득 씨가 아니고 역시 순실 씨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참 놀라운 것은 항상 운전기사가 가장 어떤 사건이 터지면 가장 그 진실에 많이 접근해서 많이 하는. 운전기사와 네. 수행비서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가정부도 하나의 있지 일화가 있습니다. 네. 가정부. 가정부를 제가 보니까 언론에서 빠뜨렸군요. 가정부 찾기 그러네요. 추적을 하던데. 네. 예. 그러네요. 그리고 뭐 장시호 씨도 가정부 뺨 때렸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 운전기사는요. 최태민 씨 재산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150억 원 정도 추정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동반이는 전부 할매 방이라고 할매가 막 쓰는 건 아닌데 가져가는 사람은 유일하게 그 집에는 순신을 왔다 갔다 해야지 애기가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왔다 갔다 했고 그 집에는 유일하게 있는 게 누구냐. 윤선이 할머니, 가정부, 강경밖에 없어요. 그 최태민 씨가 돈이 150억이래. 150억을 당신 그 150억 그 가정부 얘기하는데 그래 150억이 있으니까 당신 그 평생 써도 다 못 쓰니까 애들한테 손 보내지 말아라 내가 듣더라고. 근데 할매 성격이 난 거래. 아무리 써도 딸들한테 자꾸 달라고 그래. 근데 순실이가 그 전에 돈 많이 뺐어. 순실이가 전에 할매 돈을 많이 뺏었다. 결국은요. 돈 관리는 임선희 씨가 하기도 했지만요. 김광선 변호사님. 네. 결국은 최순실 씨가 다 돈이면 뭐며 결국은 모든 권력은 최순실 씨가 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이게 보면 사실 마음만 가지고 도와줘서는 이게 친절했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여유롭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뭐 아까 말씀한 그 최태민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향후에 뭐 여왕이 될 것이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투자를 한 거죠. 투자를. 그래서 전체적으로 혼자 부담하면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데 그 돈이 이제 어디에서 났냐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럼 최태민 씨가 그 운전기사 또 한 얘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돈을 막 용달차 가득실하고 돈을 옮기는데도 엄청 힘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 돈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자체도 부정 축제인데 원칙적으로 그 돈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을 도운 그 선거 때 도운 돈 자체가 사실은 부정 축제에서 도운 돈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국회의원을 만들고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 저버릴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끈끈하게 이어지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최순실 씨 하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박 대통령이 사망 이후에 저거 다 떠나갔지만 그래도 돈까지 가져와서 나를 국회의원을 만들어주고 하는 게 최순실 씨, 최태민 씨 일가다. 그 은혜를 갖다
갚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또 그 당시에 그 보면 98년 보궐선거, 네. 2000년 총선, 그리고 2002년에 또 하나 일이 생깁니다. 2002년 5월 달에 박근혜 의원이죠. 당시에 의원이 이제 그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너무 제왕적 정치 행태를 한다 하면서 거기에 네. 반발해가지고 나와서 한국미래연합이라는 걸 창당을 해요. 그렇죠. 예, 네. 지금 나오는 얘기는 2002년 그 미래연합을 운영하는 자금 전반에 대해서도 최순실 씨 일가가 사실상 마쿠에서 역할을 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더 이제 뭐 추적 취재를 해야 될 텐데 지금 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 가지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미래연합을 만들고 나서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연합 대표로 했거든요. 네. 그때 대표 비서실장이 정윤회 씨예요. 그렇죠. 그때 취재했던 기자들이 기억을 많이 하더라고요. 대표 비서실장. 대표 비서실장이죠. 대표 비서실장이 네. 정윤회 씨예요. 왜냐하면 다른 이제 큰 정당 같은 경우는 대표 비서실장이라고 하면 현역 의원이 하잖아요. 네. 여기는 1인 정당 아니 현역 의원이 한 명만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네. 그 대표 비서실장을 정윤회 씨가 하죠. 그런 네. 걸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미래연합의 창당 자금이라는 거 네. 사실 뭐 그게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그 여의도에 가면 그 무슨 빌딩 하나 있는 그 한 층을 이렇게 빌려서 썼거든요. 저는 네.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 근데 그 자리는 제법 넓어요. 그러니까 그거 빌리고 어쩌고 하는 돈도 그 아마 정윤회 씨, 그러니까 최순실 씨 일가가 보탰을 가능성이 아주 크죠. 이 정윤혜 씨와 지금은 헤어진 최순실 씨 어떤 성격인지 이 운전기사가 계속 지금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참 배짱이 남달랐다고 하는데 추가로 증언 들어보시죠. 제 정신이 배짱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4, 50년 보고 반려견을 샀어. 집에 그 쪼르기 3개 있는데 요걸 하나 샀어요. 요걸 사고 또 두 번째 거 샀는데 숨기는 세 번째 거야. 요걸 하나 사도 큰 건물 못 지어요. 요걸 50억 주고 샀는데요. 손실이 100억이야. 보면은 이렇게 부동산 투자할 때도 뭔가 이렇게 좀 베팅을 한다고 할까요? 이거 해야 돼! 이렇게 굉장히 배짱 크게 지금 투자하고 사고 이랬다는 거거든요. 알박기로 보여요. 네. 그렇죠. 이걸 미리 알고 샀으면 네. 알박히죠. 그런데 세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만 사가지고는 거기 건물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한 필지를 선점을 해놓고 두 필지를 남이 사면 그놈을 갖다가 그걸 바로 파는 게 훨씬 더 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한 필지 파려고 하니까 50억에 샀는데 두 필지를 가진 사람이 그 필지가 없으면 건물을 못 져요. 그러니까 이거 팔으라고 하니까 자기는 50억에 샀음에도 불구하고 100억을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협상을 해서 85억에 팔았다는 거니까 거의 50% 수익을 갖다 짧은 시간에 남긴 거죠. 재테크나 여러 가지 능력은 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 운전기사의 증언 지금 여러 패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정말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면 과거 앞서 공개됐던 최태민 씨 의부다들 조순재 씨가 얘기했던 것도 이 지금 운전기사의 증언하고 굉장히 거의 비슷하거든요. 비슷하죠, 거의. 네. 그러니까 조순재 씨가 얘기한 거의 요지는 네. 사실은 이제 최태민 씨가 돈을 어디서 모았느냐. 그런데 조순재 씨 경우에는 그 1980년 그러니까 그 유경재단하고 영남대에서 그 무슨 일을 했어요, 조순재 씨가. 그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영남대에서 부정입학 뭐 이런 걸 해서 거기서 돈을 네. 만들었고 유경재단에서 재단 돈을 그 횡령을 해서 거기서도 또 돈을 만들었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최태민 씨가 가지고 있던 돈의 원천이다. 네. 조순재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운전기사 얘기는 이제 1994년에 그 최태민 씨가 죽었는데 죽고 나서 아까 얘기한 150억 있지 않습니까? 그 150억이 대부분 현금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현금을 이제 임선희 씨가 지시를 해서 현금을 옮겼는데 얼마나 이게 많은지 그 당시에 왜 용달차라고 하는 그 조그만 차 있었습니다. 그 용달차로 서너 번씩 밤새도록 옮겼다. 뭐 이런 얘기가 그 표현이 있어요. 거기 보면. 네. 그러니까 막 현금을 차에다 해서 싣고 그때부터 차떼기로 이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 정도로. 근데 그게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1994년 5월 1일 날 죽었는데 네. 죽었다는 얘기가 바로 신문에 보도가 안 돼요. 한 2달쯤 뒤에 보도가 달 되거든요. 쯤 뒤에요. 근데 이걸 조순재 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그거는 결국 그 이 돈, 최태민 씨가 남기고 간 돈을 조순재 씨 같은 자기네들한테 안 주고 아. 한쪽으로 임선희 씨가 자기 소생한테만 나눠주기 위해서 네.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아. 그런 거 보면 왜 이게 2달쯤 뒤에 그 보도가 됐을까 하는 게 그 조순재 씨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 2달 정도에 그 가지고 있던 그 돈을 임선희 씨가 이제
자기 딸들한테 대부분 다 나눠주고 네. 조순재 씨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요. 그러니까요. 아, 임선희 씨와도 합장해서 지금 묘도 그렇게 꾸려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지금 본다면 이제 이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운전기사의 증언, 그리고 아까 그 최순실 씨의 의붓 네. 오빠인 조순재 씨의 증언, 그리고 최태민 씨와 여러 차례 만나서 70년대, 80년대 네. 활동했던 걸 잘 아는 그 네. 사이비 종교연구가 탕명환 목사의 증언, 네.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이게 네. 분명해져요. 최태민 목사가 기업들로부터 엄청나게 돈을 끌어모았고, 네. 그 돈을 임선희 씨 쪽에 줬고, 네. 임선희 씨가 다시 그걸 딸들한테 물려준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순실 자매의 재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특별법 여러 가지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임선희 씨의 자매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50억 있다면 100억은 뭐 최순영, 최순득, 최순실, 최순천 이렇게 갔다면 나머지 한 50억은 또 그 임 씨의 그 뭐 동생 오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또 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요. 지금 박 대통령, 최순실 씨 아주 끈끈한 관계였다는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요. 이재명 성남시장이요. 김광삼 변호사님. 네. 보면은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박 대통령 고발했거든요. 박 대통령 검찰 조사도 안 받는다고 했는데 이 고발한 건이 지금 검찰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일단 뭐 결국 특검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 네. 직무유기와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대형 참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관제에서 계속 있으면서 직무를 하지 않았다. 안 했다. 그래서 직무유기 부분이 될 네. 거고요. 또 이렇게 직무유기의 결과로서 수많은 생명이 희생을 당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서 고소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 내용 자체도 사실은 검찰 조사나 특검에서 조사할 내용이에요. 그 네. 결과적으로 지금 7시간에 관한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시장이 고소한 내용이 전혀 터무니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도 관저에서 직무를 받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관저란 것은 퇴근 후에 쉬고 아침에 출근 전까지 있는 곳이 관제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적어도 나와서 회의를 하든지 그런 체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새로 밝혀진 것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날 그 오전까지만 해도 해경에서 구조한 사람의 인원을 중복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1시 30분부터 그게 잘못된 걸 알고 있었고 보도를 네. 했는데 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 얘기하는 걸 막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주저했다. 네, 이렇게. 주저했다는 네. 거고 그리고 나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수석회의를 4시 10분에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 수석회의를 대통령이 와서 해야 하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수석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 계속 밝혀지고 주사 문제, 네. 맞추지 문제 그런 문제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이제 이것이 밝혀지면 사실 이재명 시장이 고소한 내용이 어느 정도 그 밝혀져야 법적으로는 하니까요. 모르겠지만 적어도 심정적으로는 이런 죄책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